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습니다. 원내대표가 하시거든요. 이렇게 즉각 치료를 하고 들어가시고 전 밑에 한 명의 주민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치인 조국 카드 이제 슬슬 꺼내나. 그리고 지금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조국 전 장관의 말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장에서 패한 장수 이미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검찰개혁 장관으로 180도 다른 분위기가 엿보였습니다. 오늘 여당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개혁의 기억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든 개혁에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서 억지에 또 억지를 부립니다. 10월 항쟁의 함성을 계속 이어가 장기 집권의 야욕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조국 전 장관을 두고 하는 반응들이 참 흥미로워서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인영 대표. 불쏘시개 그 이상이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어제보다 더 한껏 치켜 세웠는데 왜 그렇다고 봐요? 뭐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개인에 대해서 저는 치켜 세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을 했다, 이정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당으로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 이후에 그 들어닥칠 여러 가지 책임론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 장관이 없어짐으로 해서 검찰개혁이나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좌절될 위기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어떤 여부당 입장에서는 이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멈추는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결국 본인들이 지금 사과도 하지도 않고 책임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검찰개혁만 이야기하고 조국 전 장관을 치켜 세우는 것 자체는 조정관 장관을 뭔가 올려서 뭔가 어떤 정적인 인물을 올리라기보다는 실제로 자기들의 논리가 정당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더 보실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개혁의 기획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 검찰개혁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조수진 부장. 네. 뭐 여당이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데 정치인 만들기가 만약에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이거 너무 이른 건 아닌가요? 너무 빠르고 국민을 너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의 전국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예.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어떻게 신병 처리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면은 연말까지 갈 거예요. 내년 4월 총선 때 부활한다? 가령 과거에 김태호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직을 수행 못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지만 곧바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를 했다. 아마 이거를 떠올려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김태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전 가족이 이렇게 검찰 수사받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박연차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데 대해서 모른다고 했지만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낙마한 거예요. 예.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보면서 왜 그런 분들이 낙마했을까? 그게 더 국민적인 관심이죠.
해서 여권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읍참마속의 결단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몸집을 키웠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 장관 하고 싶. 제 개인이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4주 동안의 검증을 받으면서 가족은 자체하더라도 엄청난 사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전국민적인 언론의 관심과 비판을 받은 인물이 또 있겠냐. 이렇게 맷집이 좋지 않냐, 이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약간의 휴지기를 가지면 분명히 정치인 조국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냐라는 보관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정치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너무나 시기상조적인 예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말을 했냐면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 나설이라 예상한 데 했지만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본인과 관련된 서울대 공익인권범 센터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족, 특히 직계 가족 문제에서 배우자가 기소된 것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1심에서 아마 이 1심 판결이 총선 이전에 나올 확률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주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합니다. 마지막 공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번복하고 다시 정치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 논의를 이어간다면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명분이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고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게 된 여론조사 결과 지역별이나 계층별로 분화해서 보게 되면요. 오히려 TK 지역보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카드가 진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총선이라는 전국 선거에서 오히려 PK와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고 중도층을 이탈시킬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지역구에서 또는 비례대표로서 한석 가져오더라도 전체 선거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도부가 고려를 해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다음 총선에 등판시킬 카드, 그 위험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여권 지도부는 조 전 장관 카드를 그렇게 쉽게 꺼내지 못할 거란 분석.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예. 과거에 부산시당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었죠. 지금 전재수 의원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느 시당 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에서 또는 지도부에서 조국 전 장관 쉬고 출마하라, 출마의 출자라도 쉽게 꺼내고 있나요? 다 주변부에서,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장관 임명 이전과는 조국이라는 카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에 올라 있는 이낙연 총리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그만두자 그의 거취도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총리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네.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되시는데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네. 총리로 재임하는 한 총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제 방식은 요란스럽지 않게 결과로 말하는 그런 책임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위원장 의원님. 네. 오늘 문화일보에서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 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얘기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고 좀 뭔가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총리도 바꾸겠다는 겁니까? 일단 이게 이제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저녁 자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에 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정에 엄청난 사실은 이게 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상황 자체를 보면.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송구하겠다는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은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달 동안 이렇게 나라를 양분시키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여권의 인사가 내 책임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최장수 총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치인 이낙연으로서 어떤 큰 꿈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사실은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지금 반려를 했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 총리가 좀 더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은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당도 대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본인이 이제 이번에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일왕의 어떤 즉위식에 참석을 하는데 그 상황이 끝나면 본인도 이제 거취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것들을 반영한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총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시 국감장에서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있던 한 인물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집권 여당의 대권 후보 주자가 다 몰락해서 시장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서울시장으로 지금 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잘해보시죠. 네. 잘해보시죠. 지금 일일이 제가 조금 다 이름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조국 전 장관까지 대선 후보군에 있었다면 조국 전 장관도 많이 생채기를 입었으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또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 주자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총선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그 여권의 주요한 어떤 자산이죠. 그 대권 후보로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땐 본인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도 앞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시장도 이제 3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차기에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할 거로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여권 내에서 대권 후보에 대해서 누가 나오고 주자가 누가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암중 모색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도지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아직 재판 결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카드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말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또 한 명이 열혈 지지자들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 지킴이를 자처했던 이해찬 대표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있습니다. 원적에 들어가실 때가 이렇게 치과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발언에 임수선장 지정제가 있어서 오늘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상상을 자극하니까 치과 진료라고 분명히 하세요.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해찬 대표가 말을 잘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조수진 부장, 당 지도부가 책임져라. 조국도 지키지 못한 이해찬은 사퇴하라. 이런 얘기. 강성당원들, 열혈 지지자들이 이해찬 대표를 저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언론에서 이해찬 대표가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물러나야 된다. 그렇죠. 이것을 주장해서 물러났다. 이런 보도가 알려지면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조국도 지키지 못한 이해찬은 사퇴하라. 문 대통령만 아니면 이해찬 대표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임플란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치인의 숙명이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 시절에 치아 10몇 개가 흔들려서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2012년에 김정숙 여사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가
멋질 않아서 그 벽지까지 튈 정도로 지혈이 안 심했다. 돼서요. 지혈이 안 돼서. 그리고 2015년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동아 미디어 그룹 바로 옆에 서울 광장에서 한 달 동안 노숙투쟁을 했죠. 그렇죠. 노숙투쟁을 끝난 바로 그날 저녁에 저하고 저녁을 했는데 죽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이가 5개가 흔들려서 빠졌다. 아휴. 네. 그 정도로 치아는 굉장히 정치인에게 스트레스 하면 치아로 바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탈당하겠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지도부를 성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 물러나라고 건의했다는 걸 최초 보도한 온라인 언론사 같은 경우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대표 경선에서 친문 진영의 후보로 나왔던 김진표 의원을 강하게 지지했던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친 이재명 후보다, 반 이재명 후보다 이런 논란이 민주당 당원들 상리에서 상당히 뜨겁게 격화됐었거든요. 예. 지금 그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물러났으니 조국 정국이 좀 수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오히려 내부에서 다시 한 번 더 뭐 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또는 강성 친문 대 그렇지 않은 이 친문 당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해찬 대표가 확실한 친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들 다수가 저 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경질 이후에 자진 사퇴 이후에 포스트 조국 수습하는 것이 이 내부 분열을 수습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상당히 어렵고 큰 과제로 남게 됐다.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들로 보여집니다. 예. 장혜철 변호사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해찬 대표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본인들은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이해찬 대표 측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같은 경우도 전혀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아까 고민정 대변인이 우리가 날짜 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자의적인 결정이었다. 순수한 자진 사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역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다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 우리 책임은 아니다. 우리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2달 동안 진행되는데 여당에서 아무런 건의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저 청와대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집권 여당이 맞고 청와대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2달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광화문 서초동 나와서 대규모 시위를 참여를 했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당으로서는 뭔가 정국회법을 당연히 내놨어야 되죠. 당청 간의 소통이 그렇죠. 있었어야 청와대도 되죠. 마찬가지로 정국회법을 미리 내놨어야 되죠. 모든 이슈가 이 조국 이슈 때문에 묻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저는 지금 지지자들과는 달리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찬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도력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일부에서도 오히려 비대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그만큼 여당의 원내대표와 대표가 상당히 이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상황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알았다면 이렇게 강성당원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고 몰랐다면 또 그것도 무능한 거다라는 분석이신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예상치 못했던 여권의 내부 목소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오늘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조수진 부장, 이런 정치인의 말들을 하루 이틀 만나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고 이철희 의원이 많이 회의가 들었나 봅니다. 네. 본인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라고도 했고 또 386 그룹이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철희 의원은 제가 안 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 선출직에 대해서는 별로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비례대표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철희 의원 쪽을 좀 취재를 했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거는 정무수석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전략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선 국면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지휘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물러나면서 386 그룹의 책임론을 본인이 제기한다거나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거나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철희 의원답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도 못 지키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